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 재석입니다. 이렇게 연속으로 허리 디스크에 대한 이야기, 허리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허리 통증 그리고 허리 디스크에 좋은 운동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통증에 좋은 운동들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그 허리 통증에 좋은 운동들이 두 가지거든요. 허리를 덜 쓰게 하는 운동, 허리를 안전하게 쓰는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근육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때문에 다양한 운동, 적절한 운동을 해야지 아프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겠죠. 우리 허리 통증에 좋은 운동은 이런 게 있어요. 덜 쓰거나 안전하게 쓰거나 그런 겁니다. 우리가 통증이 발생되는 이유, 제가 지금 연속으로 세 번째 영상을 찍고 있는데 첫 번째 영상 때 이야기했죠. 과도하게 사용될 때, 어디가 손상받았을 때, 가만히 있는데 손상받는 경우는 적습니다. 과도하게 사용됐을 때 손상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허리 근육을 과도하게 썼을 때, 허리 근육을 너무 많이 썼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때문에 허리 근육을 덜 쓰게 하는 겁니다. 허리를 덜 쓰고 다른 곳을 쓸 수 있도록, 상체라든지 하체 그런 데를 써가지고 허리를 덜 쓸 수 있도록, 또 허리를 쓰는데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허리를 마구잡이로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안전하게, 이렇게 하면은, 이 운동을 하면은 허리 근육을 쓸 때, 더 허리를 쓸 때 안전하게 해서 다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그런 것들, 운동을 두 가지를 한번 카테고리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허리 근육을 덜 쓰게 하는 운동들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고관절 스트레칭. 제가 이제 비둘기 자세라고 하죠.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는 고관절 스트레칭입니다. 고관절을 스트레칭 하면은 골반이 움직여져요. 특히 햄스트링 같은 거. 우리 몸을 숙였을 때 허리가 과도하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햄스트링과 엉덩이 근육이 짧았을 때, 몸을 숙였을 때 고관절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여기 고관절, 골반이죠. 고관절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허리 부위가 과도하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뒤에 있는 햄스트링이 짧아지면은, 그쵸? 많은 남성분들의 햄스트링이 짧아집니다. 왜 짧아져요? 앉아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의자에 앉고 걷는 경우들이 적으면은 햄스트링이 점점 짧아지게 돼요. 특히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경찰분들 있죠, 경찰분들 항상 제가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에 사는데, 이 경찰분들이 순찰을 많이 해요. 차를 타고 거기 우리 경찰서에서 앉아서 사무 일을 많이 하고 경찰 순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죠. 진짜 오래 앉아 계세요, 경찰분들이. 그래서 햄스트링이 짧은 분들이 정말 많아요. 경찰이 항상 뭐 어디 걸어서 활동하고 이런 것들도 없지 않겠지만 차를 타고 빠르게 순찰을, 넓은 구역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운전을 오래 합니다. 사무 업무도 생각보다 많으시고요. 민원 처리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햄스트링이 짧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햄스트링이 안 움직이는 만큼, 골반이 안 움직이는 만큼 허리가 과도하게 써서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햄스트링 같은 거, 고관절 스트레칭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햄스트링 스트레칭 하는데 그런 거 있죠. 두 발을 앞으로 쭉 하고 그 다음에 몸을 숙여서 하는 거. 그게 허리 디스크에는 사실 좋지는 않아요. 허리 디스크가 없는 젊은 사람은 괜찮아요. 사실 그거 한다고 허리 디스크가 막 찢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저는 설명드릴 때 그렇습니다. 20대 한 초반까지는 그 스트레칭을 해도 되는데 20대 초반이 좀 넘어간다. 그리고 허리, 우리 부담 없게 햄스트링을 더 잘 늘리고 싶다 하면은 이 의자에 대고, 제 거 햄스트링 영상 있어요. 의자에 이렇게 대고 햄스트링을, 몸통을 기댄 상태에서, 몸통을 기대거나 아니면 몸통을 세워도 돼요. 사실 몸통을 기대기만 해도 허리 힘이 안 들어가서 허리가 문제가 되진 않는데, 혹시라도 걱정이 된다 하면은 몸을 살짝 세워도 돼요. 몸을 세운 상태에서 햄스트링을 스트레칭 하는 거. 이렇게 한다면은 허리를 덜 쓸 수 있겠죠. 허리를 덜 쓸 겁니다. 햄스트링 스트레칭 그리고 고관절 스트레칭들 한다면은
햄스트링 스트레칭 할 때 이런 걸 수 있어요. 허리를 제가 이렇게 살짝 세웠죠. 허리를 세운 상태로 햄스트링을 스트레칭하는 거죠. 기역자로 만드는 거죠. 몸을 숙이는 게 아니라 뭐 하나를 잡고. 왜 잡냐요? 왜 잡아요? 어깨랑 허리에 힘 너무 들어가지 않게. 햄스트링 스트레칭 하겠다고 허리 힘 너무 들어가면 허리가 또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잡아요. 손으로 뭘 잡고 엉덩이 이렇게 뒤로 빼면서 허리를 피면서 햄스트링을 늘려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허리가 안 아프면서 햄스트링 늘리고 할 수 있겠죠. 예, 제가 고관절 스트레칭 할 때도 항상 얘기합니다. 허리 앞으로 말리지 않게, 예, 말리지 않게 조심하면서 하라고. 왜? 오히려 허리에 부담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관절 스트레칭을 하면은 허리를 덜 쓸 거다. 그래서 안 아파질 수 있다. 허리를 많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천사날개 운동법 이런 거 있죠. 천사날개 운동법을 하면은 왜 허리를 덜 써요? 어깨 운동을 하면은 우리가 말려있던 어깨가 펴집니다. 말려있는 어깨, 허리 뒤로 터지겠다. 그쵸? 사실 그렇게 쉽게 터지지는 않아요. 쉽게 터지지는 않지만 허리가 일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주로 어디? 등허리 부위. 등허리 부위가 통증을 많이 호소해요. 등허리가 아파질 수 있어요. 어깨가 앞으로 말리면서 등허리가 힘을 많이 써요. 팔과 머리 무리를 등허리 쪽에서 받치기 때문에 허리가 아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깨를 펴주면은 허리가 편해지겠구나. 허리가 편해지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운동을 잘하면은 어깨에 체중, 힘쓰는 거를 허리가 대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겁니다. 이거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터지는 스트레칭이라고. 이게 허리 디스크 터지지 말라고 하는 스트레칭입니다. 대신 주의할 게 있어요. 허리가 여기 써 있네요. 팁에. 제 거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상체를 굽힐 때 가슴을 펴고 등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굽혀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허리가 펴질 수 있도록 하면서 엉덩이가 스트레칭 돼야 됩니다. 제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하고 있죠.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엉덩이 근육만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부담되지 않습니다. 아니, 허리 꺾이지 않았는데 허리 디스크가 터질 수가 없죠.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엉덩이가 너무 짧아요. 그럼 과도하게 하려고 하면 당연히 허리에 부담이 되겠죠. 그거는 내가 밥을 먹을 때 배가 부른데 밥을 더 먹어. 밥그릇을 여러분들 공깃밥으로 배가 고프다고 공깃밥 30개를 내가 먹어요. 배가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지겠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스트레칭을 해가지고 허리가 더 문제가 발생된다? 그럼 내가 잘못한 겁니다. 밥을 줬는데 내가 30그릇을 먹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누구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관절을 스트레칭해서 허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허리가 덜 움직이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고 고관절에서 그리고 어깨에서 움직임이 자유롭게 나와서 허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거, 이번에는 허리를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엉덩이 강화 운동. 엉덩이 강화 운동 제가 왜 필요하다고 했죠? 아까 전 영상에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엉덩이가 어떤 근육이다? 중력에 대항해서 우리 몸통을 세워주는 근육이다. 중력을 대항해서 몸통을 세워주는 근육이고 그리고 또 어떤 거? 엉덩이가 골반을 잡아주는데 이 골반 위에 누가 있어요? 골반 위에 척추가 있네. 골반 위에 척추가 있네. 척추가 안전하게 쓰려면은 튼튼한 바닥이 필요해요. 튼튼한 바닥, 느슨한 바닥이 아니라 튼튼한 바닥이 필요해요. 그 바닥을 누가 만들어주냐고요? 그걸 엉덩이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엉덩이가 허리를 직접적으로 세워줄 수는 없습니다. 엉덩이가 골반을 세워주는 거예요. 허리를 세워주는 건 아니에요. 엉덩이 근육은 허리에 붙지 않아요. 엉덩이 근육은 다리와 골반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허리 근육이 이 허리 있는 근육이 골반에 붙어요. 그러니까 골반이 튼튼해야지 허리가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회전될 수 있는 거, 걷고 일반적인 생활할 때, 우리가 일반 생활할 때 다 걷고 할 때 이렇게 회전 운동들을 많이 합니다. 회전 운동들을 할 때 앞뒤에 있는 어깨와 골반뿐 아니라 어깨와 다리가 대각선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패턴 운동들, 뭐 과하게 걷기 제 거 영상 있죠. 이런 것들을 해줘야지 허리가 안전하게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거다. 허리는 메인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메인으로 움직이는 거는 엉덩이와 하체가 이동을 하는 거고요. 이 이동, 사용은 손이랑 어깨가 내가 핸드 펑션, 손의 움직임, 일상생활에서의 필요한 목적을 해결하는 일, 업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움직이는 거, 업무할 수 있는 거, 그 중에 그거를 보조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척추라는 거죠. 예, 보조적으로 연결해주는 연결다리, 예, 충격 완화 장치, 이게 척추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힘 잘 쓸 수 있도록, 예,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움직임에서 골반과 어깨, 그리고 우리가 힘 잘 쓸 수 있도록 방어 운동과 전신에 연결하는 운동까지 해 주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중등근, 이렇게 엉덩이 근육들, 엉덩이 근육 앞뒤 그리고 옆에, 중등근 약해지면은 옆에 있는 허리 불안정성으로, 예, 허리 통증이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또 요거 보니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또 있네요. 여기 신경이 엄청 많아요. 이상근 말고 신경 다발들이 엄청 큰 좌골신경 말고 신경들이 엄청 많아요. 이상근이 찍어 누르는 좌골신경 말고도 신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육도 많고요. 그래서 디스크가 아니더라도 신경 저림, 뭐 다리, 엉덩이 저림, 다리 저림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통증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신경이 정말 다양하게 근육 사이사이에 많이 퍼져 있다. 그런 말초신경이 눌려서 나오는 말초신경 포착조혈근이 굉장히 골반 주위에서 잘 일어난다. 뭐 사실 어깨에서도 많이 그렇습니다. 어깨에서도 우리가 손저림들, 목 디스크인 경우보다 흉곽출구 주후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 보니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엉덩이 근육들 잘 강화시켜서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또 허리를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것 중에 캣카우 자세가 있습니다. 캣카우 자세. 예, 며칠 전에도 댓글에 또 댓글이 달렸어요. 캣카우 자세 하면은 허리 디스크 터진다고, 허리에 안 좋은 거라고 합니다. 네, 이 캣카우 자세에서 특히 이제 우리 캣 자세 있죠. 이렇게 허리를 말아주는 캣 자세 있어요. 이 캣 자세를 이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누워서 윗몸 일으키기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 해가지고 이걸 허리를 말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누웠을 때 이 윗몸 일으키기 하는 말리는 것뿐만 아니라 체중이, 이 나의 그 압력, 복압이 허리 디스크를 눌러서 허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리는 것도 말리는 건데 복압이 허리를 눌러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얘는 복압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아요. 중력에 의해서 체중이 뒤로 그렇게 가는 게 없어요. 체중을 팔과 다리가 버텨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오히려 좋은 게, 얘가 복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골반의 움직임과 복근 사용, 이 골반의 움직임 있죠. 우리 골반이 이제 우리 역삼각형의 골반이 있어요. 얘가 앞으로 움직이고 뒤로 움직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운동을 만들어줘요. 그래야지 골반이 잘 움직여져야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물 흐르듯 부드럽게 체중이 넘어가요. 허리가 움직일 때 여러분, 허리가 계속 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상태에 따라서 숙여졌다 펴졌다가 부드럽게 움직여서 물 흐르듯이 돼야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캣카우 자세, 이거에서 디스크 터지잖아요. 이거에서 디스크 터지면은, 그러는 밥 먹지 말고 복압 높아지면 안 되니까, 숨 쉬지 말고 복압 높아지면 안 되니까, 기침하면 당연히 터지는 거고 문제들이 엄청 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요거 한다고 디스크 내가 터졌다 하면은 진짜 정말 까마귀 날짜 감 떨어졌다랑 똑같은 얘기니까 쉽지 않은 얘기죠.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복근 운동할 때 윗몸 일으키기 하는 거는 조금 부담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젊은 사람들,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윗몸 일으키기 해도 괜찮습니다. 헬스장 가면은, 뭐 헬스장 가면 다 윗몸 일으키기 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한 30살이 넘어가면은 윗몸 일으키기 하는 것보다 복근 운동할 때 요렇게
허리를 뒤로 했다 앞으로 하는 운동을 많이 추천드려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 허리가 뒤로 휘었잖아요. 이 뒤로 휜 게 신전 운동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래요. 신전 운동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 게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뒤로 했다가 앞으로 했다 하는 게 뒤로 제끼면서 허리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뒤로 제껴져서 허리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허리에 도움이 되면은 복근이 늘어나면서 사용되기 때문에 배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아까 얘기했죠.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 중에 복근이 짧아지면 문제가 된다 했어요. 복근을 늘려주면서 부드럽게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몸통의 안정화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지 이걸 제꼈다고 허리 디스크가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의 그 이점이 크게 좋지는 않아요. 그걸 할 거면은 차라리 캣카우 자세에서 허리를 내려주는 소자세 있죠. 소자세를 했을 때 훨씬 더 편하게 힘을 뺀 상태로 부드럽게 허리가 내려갈 수 있어요. 예. 또는 허리를 제끼는 익스텐션 운동을 했을 때 허리 근육을 짧아지면서 또 늘어나면서 잘 쓸 수 있고요. 얘는 중력의 영향에 대해서 중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력은 아래에서 그러니까 아래가 아니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때 허리가 힘을 쓰나요? 허리가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복부가 힘을 쓰는 거죠. 복부가 힘을 쓰는 겁니다. 허리는 그렇게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더 제끼겠다고 세게 제끼면은 허리뼈가 과도하게 사용돼요. 마찰되고. 그것도 특정 근육, 특정 자리, 허리 3, 4, 5, 1 여기 특정 곳에서 찝히면서 오히려 더 후관절 증후군, 허리 통증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복근을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도록 조절하면서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복근이 늘어난다는 생각으로 늘어나는 게 또 두 개 있습니다. 복근이 늘어날 수 있고요. 골반 앞에가 늘어날 수 있어요. 골반 앞에 장요근이라고 하죠. 장근과 요근, 특히 장근 그리고 치골근이라든지 골반 앞에 있는 근육들이 많습니다. 걔네들을 늘려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야지 다리가 뒤로 갈 때 편하고 생활할 때 훨씬 더 몸을 세우기 쉬워서. 그래서 두 군데 어떤 거 두 개? 골반 앞에랑 그리고 복부, 특히 상복부가 늘어나는 거를 번갈아 가면서 초점을 주셔서 골반이 늘어나는 거, 복근이 늘어나는 거. 복근이 늘어나는 거는 골반이 뒤로 잘 안 가겠죠, 앞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뒤로 제껴주는 운동을 했을 때 앞이, 신체 전면이 앞으로 잘 늘어나면서 좋아지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리가 뒤로 제껴져서 좋을 거는 이거를 할 바에 차라리 캣카우 자세에서의 우리 소자세 있죠.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허리가 부드럽게 만곡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런 굴곡이, 목에 굴곡이 있고요. 목에 굴곡이 있고 등에 굴곡이 있고 허리 굴곡이 있어요. 이 굴곡, 만곡의 영향 때문에 그런데요. 그거는 정상 발달, 저희 아기 지금 설아가 지금 피부 프로 해가지고 엎드려서 막 잘 놀거든요. 그때 관련돼서 서서 걸을 때 서서 뭔가를 잡을 때 그때 허리에 정상적인 만곡이 나오는 거를 유추해서 그거를 고려해서 순서적으로 우리가 목의 굴곡 내발기기 자세에서 제 거에 일자목 개설 운동 있어요. 목 운동 그거 할 때 당연히 등 운동도 같이 해요. 원래는 등 운동은 굳이 어렸을 때 등을 많은 운동을 많이 하진 않아요. 왜? 엄마 뱃속에서부터 둥글게 말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커가면서 사라졌으니까 등 운동과 목 운동을 하면서 허리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허리를 제끼는 운동을 뭐 란다우레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막 엄청 슈퍼맨 자세를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에서 허리 굴곡이 엄청 나오는 게 아니라 메커니즘적으로 목에 굴곡이 있고 등에 굴곡이 있으면은 허리 굴곡이 가볍게 나와줘야지 몸의 정렬 상태가 자연스럽게 맞춰져요. 내가 억지로 허리 굴곡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목과 등의 굴곡을 만들면서 허리 굴곡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은 대신 그거를 방해하는 요소인
복근이 짧아져 있는 거, 햄스트링이 짧아져 있는 거를 해결을 하시면서 자연스러운 허리 굴곡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은 허리에 디스크라든지 허리 통증에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사실 막 논문 갖고 얘기하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논문은 언제나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운동 역학은 바뀌지 않습니다. 움직임의 역학적인 거, 중력은 변하지 않을 거고 근육도 변하지 않을 거고 거기에 나오는 움직임 그리고 정상 발달도 변하지 않은 절대 요소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뭐 논문들도 사실 많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 장요근들도 신경 써야 되고 장요근이 마지막이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거 중에 장요근이라고 장근과 요근이 있는데 여기 앞에 근육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얘네들 잘 늘리는 거 장근과 요근 이런 근육들에서 앞에 전면에서 속에서 문제들을 좀 많이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해결할 수 있도록 복근이 강화되고 장요근도 늘리는 스트레칭 같은 것들도 뭐 사실 근데 장요근 저는 잘 늘리지 않아요. 여기 있는 시골근을 잘 늘리죠. 시골근 늘리는 걸 좀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허리를 안 움직이게 안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덜 움직이고 보조적으로 움직이게 허리를 보조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운동들 하신다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안 아프게 운동하는 겁니다. 제가 또 다음 영상 할 때 다음 거는 아마 목 스트레칭, 목 디스크에 대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 영상으로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또 다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지 않게 항상 운동하시고 나한테 맞춰서 그리고 운동들도 어느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고 어느 상황에서 나한테 망가질 수 있는 나쁜 운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운동은 나에게 맞춰서 유튜브 제 거 영상도 다른 어떤 분한테는 나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뭐 어떤 상태를 보고 그냥 얘기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태를 제가 직접 보고 1대1로 맞춰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포괄적인 대표적인 운동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항상 운동은 나에게 맞춰서 내가 해보면서 아 이게 도움이 될 거다 하면 납득할 수 있는 운동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운동이든지 나쁜 운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론이라든지 사실 나쁜 이론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헷갈리시면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헷갈리면 병원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 직접 보고 설명 들을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안녕.